안녕하세요. 오늘은 6학년 1학기 5번째 단원 여러 가지 그래프를 설명해 드리도록 할게요. 여러 가지 그래프. 그래프라고도 하기도 하고 그림이라고도 하는데 어떤 수학 자료를 쉽게 이해하기 쉽게 그림으로 나타내는 것을 나타내는 방법을 오늘 배울 거예요. 자, 오늘 내용을 공부하기 앞서 필요한 개념들을 한번 적어 줄 테니까 한번 적어 보세요. 자, 오늘은 주로 비율 그래프를 설명할 건데요. 먼저 B부터 한번 보죠. B, 레이쇼, B. 하늘에서 내리는 비가 아니라 크기를 비교하는 거예요. 이 B는 크기 비교입니다. 대상의 크기 비교. 어떤 두 대상이 있어요. 대상의 크기 비교예요. 몇 대 몇 이렇게. 꼭 대상이 두 개일 필요는 없어요. 뭐 세 개, 네 개를 한꺼번에 비교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두 개 이상의 대상의 크기를 비교할 때 몇 대 몇으로 표현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왜 어디 시험을 보면 경쟁률이 몇 대 몇이었어? 경쟁률이 3대 1이었어 하고 점점으로 표현하잖아요. 그리고 읽을 때는 3대 1 이렇게 읽습니다. 자, 이럴 때 중요한 게 뭐냐면 기준량이에요. 그러니까 몇 대 몇으로 하고 앞에 것을 전항, 뒤에 것을 후항이라는데 이 후항이 바로 기준량입니다. 기준량. 그리고 앞에 있는 항, 전항이 이게 비교량이에요. 이거를 기억해야 됩니다. 뒤에 있는 항이 기준량이에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 B는 굉장히 편리한 수인데 문제는 수가 아니라서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을 못해요. 그래서 그러면 수로 바꿀 수 없을까? 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만든 것이 바로 비율이에요. 비율은 B를 수로 표현한 건데요. 정의를 이렇게 내렸습니다. 기준양분의, 자, 이걸 적으세요. 잘. 기준양분의 비교량으로 정의를 한 거예요. 분수죠. 비율은 기준양분의 비교량입니다. 그러니까 후항분의 전항이에요. 이게 좀 헷갈립니다. 전항분의 후항이었나? 이게 헷갈려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거를 공부할 때는 기준양, 뒤에 있는 항이 기준량이구나. 이거를 기억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비율. 자, 그 다음에 이 비율은 예를 들어서 방금 전에 3대 1이라고 한다면 비율로 표현하면 1분의 3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비율은 1보다 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비율보다는 우리가 많이 사용하는 것이 바로 비율 중에서도 백분율이에요. 자, 백분율. 백분율을 많이 사용합니다. 왜냐하면 기준량의 크기가 들쑥날쑥이에요. 그러니까 대상에 따라서 대상의 크기가 다 달라요. 너무 복잡한 거야. 그래서 기준량을 100으로 만들면 어떨까? 라고 해서 만든 게 바로 백분율이고 실제 가장 많이 사용하는데요. 백분율의 정의는 바로 비율 곱하기 100입니다. 비율 곱하기 100. 비율이 기준양분의 비교량이니까 계산할 때는 기준양분의 비교량 곱하기 100 이렇게 계산하면 돼요. 그걸 백분율이라고 합니다. 백분율. 자, 그래서 이번 단원에서 필요한 수학 개념은 B, 영어로는 ratio, 그 다음에 비율, B를 수로 표현한 것, 기준양분의 비교량, 그 다음에 백분율, 100을 기준으로 나타낸 비율입니다. 비율 곱하기 100. 이거를 잘 메모를 해두고 암기까지, 암기를 꼭 해주세요.
이 정도만 알면 오늘 수업 내용은 다 이해할 수 있어요. 자, 오늘 수업 내용에 필요한 개념입니다. 자, 꼼꼼하게 잘 메모를 해주시고, 그리고 수업이 끝난 다음에 시간을 내서 암기까지 해주세요. 자, 이제 준비 학습을 보자. 어떤 내용이 필요한지. 여기서 첫 번째로 주어진 게 그림 그래프예요. 우리도 이제 첫 번째 소단에서 그림 그래프를 배울 건데, 마을별 귤 생산량을 귤의 크기로 그림으로 나타낸 거예요. 자, 이거는 수학 지식이 없는 사람도 한눈에 알 수 있어요. 큰 귤은 100kg, 작은 귤은 10kg입니다. 자, 그러면 한번 질문에 대답해 볼래요? 여기 마을이 4개가 있는 거야. 가나, 다라. 그러면 나 마을의 귤 생산량은 얼마일까요? 400kg. 그렇지. 금방 알 수 있죠. 그러면 가나다라 중에서 생산량이 제일 적은 마을은 어느 마을일까요? 라마. 그렇죠. 라마을은 얼마예요? 160kg. 그렇죠. 잘했어요. 어때요? 금방 알 수 있죠. 그죠? 이렇게 그림 그래프는 어떤 정보를 매우 쉽게, 그러니까 수학 지식이 없는 사람들도 매우 쉽게 전달할 수 있도록 만든 거예요. 굉장히 유용합니다. 자, 그 다음에 3번을 볼까요? 6월부터 10월까지 월별 채송화 키, 어떤 식물을 심고 키를 잰 거야. 조사의 그래프로 나타내려고 합니다. 채송화 키의 변화를 알아보기 알맞은 그래프의 이름. 자, 어떤 그래프를 사용하면 좀 좋을까요? 꺾은 그래프요? 오케이. 꺾은 선 그래프 매우 좋죠. 그죠? 자, 꺾은 선 그래프를 이용하면, 자, 맨 처음에 6월, 7월, 8월, 9월, 10월 이렇게 매 월마다 얼마씩 키가 얼마고 얼마만큼 자라는지를 금방 알 수 있어요. 자, 꺾은 선 그래프도 오케이. 그 다음에 막대 그래프도 가능해요. 막대 그래프도 가능합니다. 잘했고요. 자, 그 다음에 비율을 백분율로 나타내 볼까요? 방금 전에 백분율의 정의. 백분율은 뭐 곱하기 뭐라고요? 비율 곱하기 되고요. 오케이, 훌륭해요. 자, 그러면 비율을 주어졌으니까 비율에다가 곱하기 100을 하면 됩니다. 그런 다음에 곱하기 전에 분모, 분자, 약분을 먼저 합니다. 얼마일까요? 40kg요. 그렇죠. 잘했어요. 그리고 백분율의 단위는 퍼센트입니다. 자, 그리고 비율이 소수로 주어져도 상관없어요. 자, 그러면 0.45 곱하기 100입니다. 얼마일까요? 45kg요. 그렇지. 자, 10의 거듭제곱을 곱하면 0의 숫자만큼 소수점이 오른쪽으로 이동합니다. 0이 2개니까 2칸 이동해서 45%가 돼요. 자, 여기 비율을 분수로도 표현하고 소수로도 표현했죠? 자, 이걸 이제 보면서 한 가지 더 이걸 메모해 두고 꼭 외워주세요. 이 분수와 소수를 우리는 유리수라고 합니다. 한번 적어보세요. 유리수. 이거는 우리가 초등학교 때도 계속 사용하지만 이 정의는 중학교 수학에서 하는데 우리가 사용하는 게 유리수예요. 자, 유리수의 정의는 정수분의 정수로 나타낼 수 있는 수예요. 이거를 유리수라고 합니다. 유리수. 그리고 이때 분모인 정수가 1이 돼도 돼요. 1이어도 됩니다. 그럼 분모인 정수가 1이면 모든 정수도 유리수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유리수를 표현하는 방법이 두 가지인 겁니다. 첫 번째가 정수분의 정수, 분수.
자, 분수 표현이에요. 정확하게는. 그 다음에 분수를 소수로도 나타낼 수 있는 거예요. 소수 표현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2분의 1이라는 분수가 있어요. 그러면 같은 값인데 얘를 0.5로다가도 표현할 수 있죠. 그죠? 그러니까 필요에 따라서 유리수가 있는데 그 유리수를 분수로도 표현해도 되고요. 소수로도 표현해도 되는 거예요. 오케이? 이해됐어요? 네. 오케이. 자, 이제 첫 번째 소단원 그림 그래프를 설명해 주도록 할게요. 방금 전에 귤의 생산량을 봤듯이 그림 그래프는 굉장히 편리하면서도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 그림을 보면 지역별 나무수입니다. 그리고 큰 나무는 10,000그루, 작은 나무는 1,000그루예요. 자, 그러면 이 그림을 보고 자, 나무 수가 가장 많은 지역은 어디일까요? 다 지역이요? 그렇지. 가지역은 나무 수가 몇 그루일까요? 3만 그루요? 그렇지. 큰 나무가 3개니까 3만 그루. 자, 그러면 네 지역 중에서 나무 수가 가장 적은 지역은 어딜까요? 라 지역이요? 라 지역이에요. 자, 라 지역은 몇 그루가 있습니까? 6천 그루요? 그렇죠. 훌륭해요. 어때요? 금방 알 수 있죠. 이것처럼 그림 그래프는 정보를 전달하는데 굉장히 그러니까 대상이 거의 제한이 없어요. 아주 어린 아이부터 나이 든 분까지 정보를 쉽게 알 수 있어요. 자, 이번에는 마을별 약수터를 볼게요. 자, 큰 물방울은 100곳이고요. 작은 물방울은 10곳입니다. 자, 그러면 가나다라 네 군데 중에서 약수터가 가장 많은 지역은 어딜까요? 나마을이요? 그렇죠. 남마을 몇 곳입니까? 200곳이요? 200곳. 그리고 가나다라 중에서 약수터의 개수가 제일 적은 마을은 어디일까요? 다마을이요? 그렇죠. 다마을은 약수터가 몇 곳입니까? 70곳이요? 그렇죠. 훌륭해요. 아주 잘했어요. 자, 정확하게 답변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그림 그래프로 나타날 때 우리가 뭐 100곳, 10곳 또는 10,000그루, 1,000그루처럼 사실은 적당한 위치에서 자릿수에서 반올림한 값을 사용합니다. 반올림. 자, 그럼 반올림을 한번 정리를 해줄게요. 반올림. 자, 반올림은 올림하는 반올림하는 자리가 중요해요. 그걸 먼저 설명해 줄게. 예를 들어서 100억 자리까지 나타내라고 하면 그 한 자리 아래에서 올림하는 거예요. 100자리까지 나타내려면 몇의 자리에서 반올림할까요? 10의 자리요? 그렇지. 10의 자리에서. 그걸 기준으로 합니다. 그러면 반올림한 자릿수가 반올림하는 자리의 수가 0, 1, 2, 3, 4일 때이면 얘는 버림을 합니다. 버림. 그냥 버려요. 다 0으로 만들어줍니다. 반면에 5, 6, 7, 8, 9이면 얘는 올림을 해줘요. 올림. 그래서 일단은 어떤 자리에서 반올림 하느냐가 제일 중요하고요. 그 자리의 숫자가 5 미만인지 5 이상인지를 확인하면 됩니다. 그래서 5 미만이면 버림, 5 이상이면 올림. 그러면 반올림 성공이 됩니다. 자, 한번 연습해 볼게요.
이 표에 보면 우리나라 국가별 수출액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반올림한 어림값으로 표현할 건데 반올림하여 100억짜리까지. 그러면 몇의 자리에서 반올림할까요? 100억짜리까지라고 한다면 한 자리 아래니까 100억짜리까지라고 하면 한 자리 아래가 10억. 10억짜리에서 반올림이에요. 한 자리. 100 아래가 10이죠. 10억짜리에서예요. 에서 반올림입니다. 10억짜리에서 반올림이에요. 자, 첫 번째 가국가에서는 10억짜리가 1입니다. 자, 1은 5보다 작죠. 네. 그렇죠. 그래서 얘는 버림을 하는 거예요. 버림. 네. 그래서 요 10억짜리부터 다 0으로 만들어 준 겁니다. 자, 나국가를 볼까요? 10억짜리가 9예요. 9는 5보다 크죠. 크거나 같죠. 그죠? 그러니까 올림을 해야 됩니다. 자, 올림. 올림이라는 것은 한 자리 위에 1을 더한 다음에 플러스 1, 100억짜리 플러스 1 한 다음에 10억짜리부터는 다 0으로 만들어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과를 쓰면 2, 그 다음에 0, 넷, 그 다음에 헷갈린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다음 다국가를 보면 다국가는 10억짜리가 8이에요. 8. 8은 어때요? 5보다 크거나 같죠. 그렇지. 그래서 올림을 하는 거야. 그리고 그래서 100짜리에 플러스 1 한 다음에 그 아랫자리 수는 모두 0으로 만들어져서 오른쪽이 됐고요. 자, 그 다음에 다국가는 라국가는 10억짜리가 4예요. 근데 4는 5 미만이죠. 그래서 버림을 합니다. 버림. 그래서 라국가의 어림값은 자 2, 0, 0, 0, 0, 0, 0, 0, 0, 0, 0 이렇게. 0이 너무 많다. 읽기도 귀찮다, 그지? 일단은 중요한 거는 반올림 하라고 하면서 어떤 자리까지라고 하면 어디서 반올림 하라고요? 그 자리 뒷자리까지요. 그렇지. 한 자리 아래. 뭐뭐까지라고 100의 자리까지 하면 한 자리 아래인 10의 자리에서요. 이게 중요합니다. 한 자리 아래에서 반올림합니다. 자, 그러면 계속 연습해 보자. 자, 여기에 숫자들이 있는데요. 반올림하여 100의 자리까지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어느 자리에서 반올림할까요? 10의 자리까지요. 그렇지. 10의 자리에서 교재에 있으면 여기다 꼭 써주세요.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10의 자리에서예요. 에서 반올림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자리에서 반올림 할지를 판단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자, 판단했어. 10의 자리야. 자, 서울, 경기, 인천 10의 자리가 얼마예요? 3이요. 3은 5보다 작으니까 뭘 할까요? 내리요. 버림. 내림이 버림. 아니라 버림. 버림 괜찮아요. 그냥 버림은 말 그대로 0으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얼마일까요? 3,300이요. 그렇지. 3,300이 되는 겁니다. 자, 강원 10의 자리가 7이에요. 뭘 할까요? 올림이요. 그렇지. 올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앞자리에 플러스 1을 한 다음에 버림 얼마예요? 700이요. 그렇지. 자, 그 다음에 대전, 세종, 충청 10의 자리가 9입니다. 뭘 할까요? 올림이요. 그렇지. 플러스 1을 하고 얼마예요? 2,200이요. 그렇지. 2200.
잘했고 마저 하자. 광주 전라 12자리가 4야. 뭘 할까요? 내림, 네, 버림이요. 버림. 자, 그럼 얼마예요? 2,300이요. 그렇지. 경상, 대구, 부산, 울산은 12자리가 1입니다. 뭘 할까요? 버림이요. 버림. 자, 그럼 얼마예요? 5,400이요. 5,400. 마지막 제주. 올림이요. 자, 버림과 올림밖에 없어요. 두 개예요. 헷갈릴 거 없어요. 버림과 올림. 자, 그러면 앞자리에 1을 더해주니까 얼마예요? 400이요. 그렇지. 자, 잘했고요. 자, 그 다음에 이렇게 표현하는 거는 나중에 책에 직접 한번 해보면 됩니다. 우리님이 다 구해놨어요. 뭐 큰 여기 성문처럼 보이는데 큰 성문은 1,000건, 그다음에 작은 성문은 100건인데 우리는 그림을 잘 그리지 못하니까 그냥 동그라미로 하나 표현해보자. 자, 그러면 여기 대전, 세종, 충청만 한번 표현해 볼게요. 2200건이니까 2200건. 자, 큰 성은 그냥 큰 세모로 할게요. 큰 세모 2개, 작은 세모 3개. 2200이니까 작은 세모 2개 이렇게 그림으로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이거 이해되죠? 오케이. 자, 여기서 이제 또 신문 기사를 가지고 설명했는데 지역별 관광객 수에 대한 신문 기사입니다. 관광객 수를 반올림하여 어느 자리까지 나타내면 좋을지 우리 보고 판단하래. 어느 자리까지 나타내면 좋을지.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여기에 가 지역은 703만 이런 정도가 왔는데 얘를 700만이라고 표현하려면 어느 자리에서 반올림한 걸까요? 만 명이요. 이거는 10,000명에서 반올림해도 700만이고요. 10만 명에서 반올림해도 700만이죠. 그죠? 오케이? 같아요. 왜냐하면 10,000명 자리가 얼마예요? 3명이요. 3이니까 버림을 하죠. 그럼 700만 되죠. 그리고 만약에 10만에서 반올림해도 5 미만이죠. 버림을 하면 700만이 돼요. 자, 그럼 우리가 선택하면 돼. 우린 만 단위에서 반올림을 해보자. 오케이? 자, 그러면 불러보세요. 자, 만 단위에서 반올림했습니다. 얼마일까요? 600만. 그렇지. 만 자리에서 반올림하면 플러스 1이 되고 버림을 하니까 600만이 되는 거야. 잘했고. 또 하나 해볼까요? 오케이, 여기 있다. 자, 만 단위에서 반올림했어요. 얼마일까요? 320만이요. 그렇죠. 4는 5 미만이니까 320만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예요. 자, 이것도 해볼까요? 3입니다. 얼마일까요? 50만이요. 그렇지, 50만. 이렇게 반올림하여 나타낼 수 있다. 어린값을 구할 수 있다가 되는 거야. 그리고 나서 지도에 표현하면 돼요. 자, 여기까지.